오늘은 자비에 대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목 스님이란 분이 명상 CD 집을 냈었거든요.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밑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습니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 주변 사람 중에 자꾸 비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못마땅한 점이 자꾸 눈에 띄고 비난하게 되는 사람. 지금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상대방에게서 못마땅한 점이 당신에게는 없는가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 사람과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뚝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그렇게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숙련된 마부는 말이 아무리 날뛰어도 말에서 떨어지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부의 몸은 말이 달리는 대로 자유자재로 대응하기 때문에 노련하게 말을 다룰 수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자비심을 단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그 자비심이 당신과 당신 주변으로 넓게 넓게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여기, 니 오늘 출근한 거 아니야? 출근한 거 아니야?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여기 앉으시. 이거 또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와, 자, 이거 하나씩 음료수. 와, 이거 뭐. 오. 아,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책 가져올 걸. 내가 오늘 못 오는 줄 알고. 아니, 시험 못 만다고 고생했는 것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늘 끝났는데 놀러 안 가고 공부. 아, 오늘 끝났어? 와, 아이고, 이거, 야, 술 먹으러 가자. 야, 그러면 이제 편하게 털면 되겠네. 아. 그게 바로 명상이죠.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돈이 이건 다음 이거 금요일까지. 누가 먼저 끝났나? 공삼이 늦을 거면 일찍 시작하나? 중간 띄워. 이제 방학이야? 아유, 이제 뭐 살아난 거 맞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지? 나는 학생 때 참 지금도 후회되는 게 왜 나의 방학은 남들보다 한 달이 짧은가? 항상 나는 고민을 했어. 왜 나는 꼭 과목이 다른 애들보다 5과목이 많은가? 1년에 2달이 잘 들어. 아니, 내랑 똑같네. 나는 왜 그래 살았는지 몰라. 어찌나 공부하기 싫던지. 자, 약성가부터 보겠습니다. 백질력 먼저 하자. 백질력 먼저 해놓고 둘, 넷, 여섯, 여덟, 넷, 다섯, 일곱. 오케이. 오늘을 저는 건지왕 하는 김에 숙지왕을 같이 좀 다려봤습니다.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지왕은 안 하세요?
제가 생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3개 하려니까 좀 무리가 돼서, 그럼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생장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는 김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건지왕, 숙지왕입니다. 네,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숙지왕을 제가 여기저기 여러 제품을 써봤는데요. 옴니허브에 보면, 물로 찐 숙지왕이 있어요. 물로, 수증. 그런데 그게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어요. 제가 다 써봤어요. 사가지고 직접 해봤는데 중국산도 뭐 물로 찌면 똑같을 거라 하고 했는데 아니고 국산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거 해보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한 숙지왕과 가장 유사한 게 이제 옴니허브에 파는 국산 국내 물로 찐 숙지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막걸리에 찌는데, 막걸리에 찌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냐면 숙지왕이 이 색깔이 원래 감잖아요. 실제로 하면 이 색깔이 아니고 요거 딱 중간 색깔 딱 됩니다. 물로만 찌면 까당까당한 그 정도지. 그 다음에 묻어나는 게 절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묻어납니다. 숙지왕 뭐를 발랐길래 그게 묻어납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해보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옴니허브의 국산 숙지왕은 다른 데 거보다 비싸요. 그런데 어차피 숙지왕 제가 뭐 엄청 많이 쓰는 약은 아니니 그게 가장 가깝습니다. 일단 백질리 한번 볼까요? 백질리 한번 읽어보자. 진려미고 묘창소양 진견유난 후계목랑. 백질려 생긴 거 아시죠? 동글동글한데 거기 가시가 팍팍팍 박혀 있습니다. 마치 폭탄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민선쌤, 요 맛이 어떠신지 한번 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좀 쓴맛이 좀 있죠? 쓴맛의 느낌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아니면 뭐 황금, 황년 이런 거랑 비교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좀 가볍죠, 느낌이. 쓰긴 쓴데 묵직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가볍습니다. 이게 이제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쓰니까 염증을 잘 진정시킵니다. 이게 백질려를 제일 많이 쓰는 건 피부병.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진견, 유낭, 후계, 목낭, 눈에도 가고 유선, 유옹 이런 데도 쓰고 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아마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가벼워서. 하지만 왜 질문이 나는 니 안 올 줄 알고 내가 준비를 안 했지. 내가 니 그거를 줄게. 나는 잠깐만 니한테 보내줄게. 잠시만요. 잠깐만. 일단 요거라도 카톡으로 보내놨거든. 나는 왜 오늘 출근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7월 1일에 했어. 언제부터 출근인데? 다음 주. 이상하게 하시네. 왜 7월 첫날부터 하시지? 왜 둘째 주부터? 네. 그래서 이게 진견, 유낭 이런 데 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이제 간혹 유선염 이런 데 조금 쓰긴 쓰는데요. 그 다음에 눈에 이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 가시를 가지고 뭔가 이제 백내장에 보면 탁해지는 게 생겨요. 백예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벗겨내는 형태에 쓰는데 요즘 현대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양방에서 잘 벗겨내는데 굳이 한약으로 그거를 벗겨내려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그게 생기는 이유가 상당히 그쪽에 좀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병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벗기는 거는 병원 가서 그냥 싹 벗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대부분에 쓰여진 예가 이제 피부병입니다. 밑에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수음, 요거는 오늘 할 거는 건지왕이 좀 메인이다 보니 백질려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질려가 피부병에 좀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씁니다. 예. 주약이 아닙니다. 특히 이거는 두드러기 때 뭐 불룩불룩 튀어나올 때, 가려우면서 불룩불룩 튀어나올 때 약간 붉어지고 그런 거를 잘 없앱니다. 사상자와 함께 백질려를 짝으로 해서 아니면 우방자 백질려, 뭐 사상자 우방자 백질려 이런 식으로 창추, 현계 그런 식으로 해서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자, 장수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치, 노육, 홍사, 백예, 백주, 엄폐, 동자, 일야, 동통. 눈에 뭔가 흰 막 같은 게 실제로 그 할머니들 보면 흰 눈동자에 하얀색 흰 살 같은 게 생깁니다. 그렇게 실제로 눈 위에 덮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 예막 같은 게 있고, 그게 이제 동자를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프다고 하는 거는 뭐 한사가 좀 있는 겁니다. 긴장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 환자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급성적인 병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눈병 난 거 정도? 그 정도로 봤는데, 그때는 풍열로 그냥 치료하면 됩니다. 그냥 풍열 일반적인 나온 처방 쓰면 다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이 실제로 한의원에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침침하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일반적인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좀 실명을 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이 오래되면서 이제 시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병리를 정열이 눈에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게 진액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움직임이 많습니까? 이 오규 중에 제일 움직임이 많거든. 그럼 여기에 진액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혈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곡도 이 눈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아프다 하면 무조건 그래도 이 구기자라는 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보정하는 약 중에 구기자가 좀 그나마 제일 가볍습니다. 정을 보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눈에 좀 가나 봐요. 그래서 구기자를 좀 같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구기자, 복분자 이런 걸 해가지고 목적, 감국, 석창포 뭐 이런 걸 백질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음은 면상, 창절, 색홍, 색중, 미립, 소양. 이건 이제 얼굴에 나는 여드름 같은 겁니다. 여드름에 뭐가 이제 얼굴에 막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열에서 위수별이 바깥쪽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방자를 씁니다. 요런데 우방자는 실제로 얼굴 같은데 여드름 같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볼록볼록 실제로 뭔가 올라올 때 좀 빨갛게 올라올 때 그런 때 씁니다. 가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럴 때에는 가려운 거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좀 진정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C 종류를 쓰거든요. 요런 데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같은데 목 안에 부어가지고 인후염 뭐 이런데 우방자를 씁니다. 우방자 석돈에 하수오두돈, 자초가 이제 투진하는 게 있거든요. 별 세진 않지만 투진하는 게 있고, 구기자, 당귀, 천마, 천호, 각 한돈, 백질려, 백지, 지골피, 천궁, 승마, 부평, 감촉, 각우푼. 그래서 이제 이 장하는 힘이 약한 데다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백질려 같은 거 씁니다. 이 처방 뭐 해설하려면 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혈탄, 치, 전신, 종창, 종창계, 출, 황농수, 소양, 비통, 몸에서 이제 진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면서도 가렵고 뭔가 감각이 둔하면서도 이제 아픈 그런 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진물이 나온다. 습기입니다. 습기. 물이 겉으로 나온다. 습기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봐야 되는데 창출 같은 이런 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마황도 씁니다. 마황.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안 쓰셨는데 마황도 피부에 겉에 있는 습기를 좀 발산하는 거예요. 구멍을 여는 거니까 또 습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출석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게 분명히 습기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의인이라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마귀 환자 본 적이 있습니까? 물사마귀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애가 하나 왔어요. 얘가 9살짜리 꼬마인데 남자예요. 체격이 보통 일반적인 꼬마의 아무튼 그 일반 애보다 제일 작아요. 얼핏 보면 한 5살 같은 정도? 정말 작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뾰루지가 이렇게 막 뾰루지처럼 물사마귀가 막 생겼더라고. 그래서 한의원에서 되느냐 해가지고 왔길래 내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부에 우리가 물사마귀는 실제로 물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습으로 보면 됩니다. 이 습으로 보면 됩니다. 습. 가장 많이 쓰는 게 의인이죠, 의인.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진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진물이 흐르는 거는 실제로 좀 물을 말려서 발산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마귀 같은 거는 이 피부에서 물이 좀 맺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창출 같은 걸 막 쓰기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의인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여러분들 씨입니다, 씨. 씨라는 거는 진액을 다 이제 품고 있어요. 의인을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면 눅눅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의인을 쓰는 경우를 보면 피부가 상당히 거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습이 있으면 피부가 좀 진물도 나고 막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그렇다는데 의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체적인 피부는 건조한데 부분적으로 습기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진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면 피부에 윤기는 보충해야 되겠고 피부에 습기는 또 없애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윤기는 봐줘야 되겠고 습기는 없애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을 저놈을 탁 짜주면 좋겠다. 그럴까요? 과연 모양이 그냥 저게 그냥 안으로 싹 흡수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우리 모양 자체가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산하듯이 탁 짜내서 없애고 싶은 그런 모양인데 그런 물사마귀 같은 거는 그냥 안으로 물이 싹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양이 그 치법을 발산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데 또 발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개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다다다다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쪽을 팍 발산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왕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마행의감탕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마행의감탕 같은 거. 마왕에다가 의인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의인만 쓰면 다 낫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 병리를 어떻게 물론 애를 다 봤지만 이게 애가 그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애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도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얼굴 생김새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늘 하는 얘기가 배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늘 밥도 안 먹고 늘 배 아프다고 하고, 징징대고, 뭐 학교 가기, 뭐 어린이집 가기 싫고 막 그럽니다. 아, 요렇게 중음이 되다 보니까 습기가 이게 소위 말하는 골한 것 비슷하게 튀어나왔구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듯이, 이제 여기서 안에서부터 풀어주듯이 이렇게 좀 이 기운을 펼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지, 시호 이런 걸 좀 썼습니다. 계지, 시호.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염증도 좀 있고 하니까 작약 같은 것도 좀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인 같은 거를 조금 해가지고, 인삼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사막이 오면 잘 아셔야 될 게, 물사마귀는 낳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벌개집니다. 벌개지다가 가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전화 와요. 뭐 갑자기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고래해가지고 싹 없어집니다. 쑥 꺼집니다. 그러면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이제 오늘 얘가 왔더라고요. 한 재 먹고 왔더라고요. 보통 한 2재 정도 쓰면 다 없어집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예를 못 하겠지만, 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신 종창이니까 창출, 의인 같이 습기를 보고요. 귤피, 계지,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발산을 시키는 거죠. 창출, 계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마황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깥쪽으로 발산을. 거기에다가 현계, 백지, 독활. 독활은 아마 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양, 비통, 감각이 좀 무디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독활을 쓰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황수가 있다고 독활을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물사마귀 같은 피부에 그런 거 있으면 발산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케이스는 뭐냐면, 애가 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까처럼 위축이 된 애도 있지만, 애들이 자꾸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열에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꾸 풀어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산약, 구기자 이런 거 써가지고 제가 한번 또 나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질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의 건지왕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건지왕부터. 입을 한번 헹구고. 오, 아까 내 잡았구나. 그리고 뭐 혹시 하다가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수업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요즘 교수님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대화해가면서 해야지 이게 실은 전달도 잘 되고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더 있습니다. 남으면 교수님들이 건지왕이 잘 맞는 것 같은. 자, 맛을 한번 읽어볼까? 건지왕. 네. 건지 간평, 능제 한열, 장기 전수 축어료절. 건지는 간평 안에 있는 능제 한열하고 장기전 수축을 해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아, 이거 맛을 보니 맛이 좀 어떻노? 네가 그냥 느끼는 감각 그냥 느낌만 얘기해 줄래? 저는 약간 무맛이 달달하고 달고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 맛이 별 진하지도 않지. 네. 그리고 같은 느낌? 물 같은 느낌.
그지? 동령안이 또 뭐 좀 어때? 좀 구수한. 좀 구수한 뭐 쓴맛 이런 거 없지? 별로. 별로 쓴맛은 없어. 생각보다 눅진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눅진하진 않고. 근데 이거 먹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감초라든지 인삼하고 느낌하고 다르게 먹어보면은 좀 차분해지는 거 비슷하게. 잘 한번 느껴보세요. 단맛이 입안을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 없으신가? 내가 괜히 갖다 붙이는 건가? 좀 옆에서 맞장구 좀 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 뭐라고? 감초나 이런 단만 하면 확실히 좀 좀 다르지? 건지왕 볼게요. 능제한열. 건지왕은 여러분들 뭐 생지왕을 말린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건지왕 만들어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지왕을 만드는 법은 생지왕을요, 껍질을 벗깁니다. 뭐 원래 예전에는 대나무 칼로 벗겼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요즘 그냥 제가 쇠로도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쇠를 해가지고 뭐 하면 시커매진다잖아.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쓰는 거는 쇠가 아니고 스텐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똑똑하지. 이러면 좋아, 피드백. 그래서 나는 이 거짓말이잖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 벗기 가지고 이거를 살짝 쪄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해서 햇볕 강한 곳에 빨리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샘노랄 때 딱 내놓으면 샘노랗게 마릅니다. 최상품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조금 늦게 내놓으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커먼 이유는, 건지왕이 시커먼 이유는 그게 작업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찌고 이러면 살짝 쪄가지고 하면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리는데, 그렇게 하면 좀 시커매지고. 그래서 이제 색변이라는 게 그 샘노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까당까당해집니다. 그래서 생지왕은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오겠지만 좀 시원합니다. 맛이 확실히 시원한 주스 비슷한 맛입니다. 그래서 그 찬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지왕에는. 그 수분만 빠졌다 뿐이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제한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지왕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잘 아실 겁니다. 부딪혔을 때, 타박상 났을 때, 욱신욱신 할 때, 그때 떠버레가 붙입니다. 실제 약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피부에 벌겋게 됐을 때 생지왕을 많이 씁니다. 제가 생지왕을 거의 기억을 딱 하는 케이스가 오똑이 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방에서 이제 막 주사도 맞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벌겋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미칩니다. 생지왕 석돈. 그래서 그다음 황금 이런 것도 쓰고 그는 식혀야 됩니다. 실제 독이니까. 그럴 때 이제 벌겋게 돼 있을 때 확실히 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로 마치 어디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벌겋게 붓는 것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용하는 게 이 축어료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확실히 타박상에 이게 잘 듣습니다. 타박상에. 그 다음에 장기전수. 이게 진액이 많거든요.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지왕이라는 거는 보혈하는 의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혈을 확실히 보호합니다. 거기에다가 청열을 합니다. 청열.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딱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보혈, 청혈. 그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훈아, 보혈하고 청열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생각나는 약재가 하나 없나? 대개는 안 차다. 대개는 별로 안 차다. 작약입니다. 작약. 작약이 보혈하는 게 있죠. 생혈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작약하고 네가 말을 꺼냈으니 작약하고 생지왕이나 건지왕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노? 건지왕은 달면서 좀 식혀준다. 건지왕의 특징은 단맛이다. 그래서 좀 보충을 해주는데 좀 더
확실히 보충하는 효과가 좋겠다. 네. 미완지 같은 느낌으로 좀 음. 청약을 해주는 거. 좋네. 그 작약은 음. 새콤한 맛이 나요. 음. 좀 더 벌겋게 이렇게 올라온 걸 좀 음. 분별시키는 음. 힘이 조금 더 셀 것 같다. 센 거는 생지왕이 세다. 생지왕은 확실히 아까 벌겋게 됐을 때 작약이 그 정도는 안 돼. 작약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은 무슨 경우냐면 풀어질 때야. 그러니까 이게 과로랑 연관이 있어. 과로랑 혈허 이게 확실히 이게 그걸 띄어야 돼. 혈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달아가지고 과로하든 뭐 하든 혈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많이 써서 그래서 이 혈열이 생기는 경우야. 대부분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계속 이제 밭일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이 근육이나 이런 데 뻐근해지거든. 소위 말하면 욱신욱신 하면서 뻐근해지거든. 그럴 때 딱 좋아. 건지왕이라는 거는 보충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를 보충하는 데 확실히 좋습니다. 피를 보충하는 데. 그런데 이제 작약은 보혈하는 기능은 많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설명했듯이 감미라는 건 확실히 보충제다. 보충하는 기능은 건지왕, 생지왕이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그 피가 이제 소모가 되어서 그 과로로 인해서 이 허혈이 생기는 그래서 수렴을 좀 시켜줘야 될 때 그럴 때에는 작약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전수 뭔가 보충하는 혈을 보충한다. 뭐 숙지왕은 똑같은 종류니까 그건 넘어가고 이 육종룡이 보혈하는 데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들 육종룡을 한번 만져보시면 눅눅하면 제왕입니다. 특히 좋은 거는 육종룡은 반드시 좀 말린 것보다는 생거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육종룡하고 이 건지왕하고의 차이가 여기 육종룡 드신 분이 별로 없죠. 네가 육종룡이 기억나지? 육종룡 차이가 뭐더노? 중이 훨씬 진액이 진액이 많고 뻑뻑한 느낌. 동영이니 육종룡 그때 먹어봤었지? 안 먹어봤다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니 빠진 적 없잖아. 그 몇 번 안 빠졌잖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맞지? 맛이 차이가 뭐더노? 좀 묵직했던 거. 짠맛이 많더라 이거. 책에는 안 그래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짜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대장으로 가는 이유가 대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게 짜서 그런가 봐요. 육종룡은 짠맛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무게가 묵직합니다. 육종룡은. 그냥 대변으로 이렇게 윤기도 있지만 짠맛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제 건지왕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피를 조금 보충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골이 오절 이런 거 보면 이제 실제로 다쳤다고 해서 이게 딱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속담같이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박 정도입니다. 타박. 조금 부딪혀서 조금 아프다. 그래서 욱신욱신한다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아이고 여기 힘줄이 끊어졌으니 붙여주세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이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산물 황금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한 건지왕 12g, 고삼 6g, 황금 3g, 건지왕, 고삼, 황금 다 찬약이 세 세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삼도 여러분 다려 그때 우리 먹어봤는데 고삼이 건조한 약이 아닙니다. 진액이 매우 풍부한 약도 아니지만 건조한 약이 아닙니다. 여기 황금만 조금 그런 거고 황금은 뭐 그람수가 적으니까 약이 조금 눅진눅진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산물 황금탕, 천금방의 산물 황금탕, 치, 부인, 제, 초욕. 초욕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애기 놓을 때 밑에 그 볏집을 깔았습니다. 볏집을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애기를 낳았어요. 욕이라는 게 이제 힘 주고 가지고 욕 보는 그런 거예요.
욕본도 아시죠? 힘을, 그래. 그래서 지금 초욕이라는 거는 출산 때 힘주는 그 과정을 초욕이라고 합니다. 애, 자, 발로 득풍. 이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새벽 이럴 때 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애기 놓고 환자분이 좀 으슬으슬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어떤 풍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게 사지고번열. 이제 사지에 갑자기 열이 화끈화끈하는 거예요. 한데 두통자는 여소시오탕, 두불통 단번자는 차탕 주지라. 자, 두통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선생님, 어떻게 두통이 있다? 이제 사지번열도 있지만 두통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기체로 인해서 막 뜨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힌 거를 통하면서 뭐 좀 시켜줘야 되겠네. 요런 게 지금 기본적인 머리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탕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시호, 바나 이런 거 쓰면서 황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소시오탕이 여기 딱 좋겠죠. 번열이 나니까 열을 좀 식혀주면서도. 그 다음에 두불통 단 번열자. 여러분들 이제 이 환자분들 중에 손바닥에 열 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은 별 얘기 안 하는데 발바닥이 열 나가지고 도저히 이불 이 안에 못 넣어둔다. 깝깝해서. 그래서 항상 밖에 내두고 잔다. 아니 심지어는 뭐 발바닥에 벽에도 붙이고 자야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를 이제 번열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내내 그랬어요. 그래요? 요즘엔 안 그렇고? 요즘에 약간 한풀 꺾였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좀 다리에서 열이. 그러면 이거 잘 들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이 약간 혈이 부족하면서 혈열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건지왕을 조금 쓰면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좀 번열 나타난다. 약간 후끈후끈한다. 실제로 뭐 벌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혈허열이 조금 있구나. 작약으로 수렴시키고 뭐 그런 이제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 그냥 생지왕으로 건지왕으로 조금 이래 진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혈열이 조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고삼 황금도 좋지만 건지왕이 여기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건지왕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보고 그럴 때 건지왕 같은 거 조금 응용해 보시면 쉽게 잘 없어집니다. 예전에 제 옛날 한의원에 실장이 그랬어요. 항상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어떻게 이 발바닥이. 그래서 나는 봤어. 발이 빨갛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는 덥대. 나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발이 시리면 시렸지 왜 열이 나. 그런데 이제 보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떠냐면 이 여름에 슬리퍼 같은 거 조금 신고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데 조금 가면 조금만 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부병 잘 생기고 이거 확실히 혈열이 조금 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그때 이제 건지왕을 응용해 봤어요. 잘 없어집니다. 오심번열, 임허. 뭐 그런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다른 약보다도 건지왕이 좋습니다. 그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들 아기 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뭐 풍을 맞아서 그렇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간혹 이제 들어요. 풍한에 어떤 풍사를 맞았다. 환자한테 풍사를 맞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실수하는 경우 중에 풍한, 풍사, 열 자극 받았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지금 어떤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병인론 해가지고, 풍한이니까 발산을 하자. 요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체의 그 관이
실제로 풍화를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체가 반응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풍사다, 요거는 습사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실제로 외부 자극이 뭐 열 자극이 60%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의 반응이 붉어지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지니까 이거 한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외부 자극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잘 보면 됩니다. 그 중에 감별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붉은데 거무스름하게 붉다. 이거는 한에 의해서 지금 열이 나고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기교회탕. 이거 하는 김에 숙주약 먹고 할까요? 숙주약 맛을 한번 보고. 군기교회탕은 환자분들 많이 씁니다. 그 한의사들 많이 씁니다. 자, 갈증이 나나? 제가 참 숙주향은 애증의 약이에요. 어떻게든 저걸 좀 먹고 반응을 좀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먹어볼까요? 맛이 좀 어떤 거? 생각보다 가볍고 엄청 무겁지 않은. 그거는 조금 아마 너 연해서 그럴 거야. 아마 연해서 그럴 거고. 동료 그만 먹어. 더 있다 줄게. 아니 많아요. 저거. 너무 벌컥벌컥 마시니까. 아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약재를 실제로 씹어 먹으면 되게 찐득찐득하고 네네. 그런 맛이라서 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다른 거는 맑고 좀 그렇죠? 새콤하고 담담하고 단맛도 세지 않나요? 단맛도 좀 있죠. 있긴 한데 네. 아까 이제 건지황하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이것도 단데, 요 맛에 보면 약간 떨떠름한 이게 그 뭐죠? 막걸리에 찌면 확실히 신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막걸리에 이제 이 숙주향을 만들면 새콤한 맛이 확실히 많아지고, 요거는 그나마 물에 찌다 보니까 조금 덜 합니다. 이 약간 수렴하는 맛이 생깁니다. 한간에 생지황을 숙주향으로 만들면 이제 제가 여기 약성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기 숙주향 동료가 한번 읽어볼래? 네, 보내놨다. 미용, 자신 도혈, 익수 전정, 오자 흑발. 이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의가에서는 미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뜻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인이 아무리 선택한다고 흑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흑인이 아무리 이게 막피를 한다고 해서 백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넓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미온이라는 거는 먹어보면, 써보면 아는데, 별은 그 따뜻한 약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서늘한 맛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지황이 되면서 수렴하는 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면서 새콤한 맛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수렴하는 맛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기업에서 이제 숙주향을 만들어서 팔죠. 구주구폭했다는 얘기 있죠. 99.5% 거짓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찌는 시간을
장시간으로 찝니다. 내가 다 들었어. 한 번은 두 번은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하면 이게 좀 안 그렇거든요. 한 번 하고 말리고 두 번 할 때 원래는 한 5분, 10분만 찌면 됩니다. 찌면 되는데 그걸 1시간에서 2시간 찝니다. 그렇게 해서 말리면 일반 숙주향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아무튼 이 숙주향의 맛은 건지황에서 새콤한 맛이 늘어납니다. 수렴하는 그런 맛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군기교회탕 가보겠습니다. 상한론하고 그 금계요락에서는 숙주향이 들어가는 거는 팔미밖에 없습니다. 제가 팔미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 전에 한번 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건지황, 작약, 애역, 당기, 청궁, 악욕, 감초 되어 있습니다. 자, 사활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인 유루하자는 한 부인이 자꾸 이제 하혈을 합니다. 하혈하는데 하연자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유반산 유산을 한 거예요. 유반산 후에 속하혈 도 부절자 유산을 한 후에 요즘같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요즘 그 유산하면 임신 중절 같이 딱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 기계를 넣어가지고 얘기해 드릴까요? 믹서기를 가지고 딱 아기를 다 분해를 시킵니다. 그걸 이제 쪽 빨아내는 그게 이제 유산입니다. 저도 그거 알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그치지 않는 거. 가령 임신 중에 임신의 복중통자, 차위 포저, 교회탕 주지라. 이제 애가 이제 죽었어요. 배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 왜 피가 나오냐면 정상적으로 피는 만약에 이제 아기가 잘 살아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우리 피가 공급이 되면서 피가 이제 순환이 되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밑으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이제 여기서 애가 죽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애기 여기 이 산모 배에서 여기서도 이 혈액 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안 되거든요. 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피가 고이는 거예요. 고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복중통, 임신했을 때 뭔가 이제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조금 이렇게 좀 막힙니다. 막히다 보면 또 이제 퇴로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좀 위태위태할 때, 떨어지기 위태위태할 때 똑똑똑 떨어집니다. 피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요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지금 피가 안에 애기도 뭐 사혈이니까 피를 좀 혈도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유산으로 과거에는 위험하거든요. 유산이. 그래서 피도 좀 보충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애기 가지고 하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몸에 열이 생깁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 보면 기초 체온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아기를 가지면 더워합니다. 혈열이 좀 생깁니다. 약간 허덕거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이 피가 나오니까 피도 좀 막아야 되겠고, 그런 이제 개념이, 피도 좀 식혀주고, 피를 보충하면서 피를 또 돌려줘야 돼. 자꾸 이제 피가 고이니까 자꾸 그런 거니까 피를 좀 돌려주고, 나오는 거 조금 막아주고,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상황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지황 같은 거, 이 산모라는 그 특성상 혈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추월요절, 아기가 이제 그래 되어서 어혈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건지황 같은 거와 함께 작약 당기청궁을 쓰는 겁니다. 당기청궁으로 보혈도 하고 행혈도 좀 하고 보충도 하면서도 확실히 좀 돌려줘. 이럴 때 차라리 대게 같은 게 좋아. 대게는 여러분들 행혈이 상당히 좋습니다. 행혈이 상당히 좋아서 목적은 지혈용입니다. 지혈을 목적으로 쓰는데
확실히 그거는 이제 행열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워낙 이게 순환하는 속도가 좋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혈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냉한 사람한테 이제 대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악교 같은 거 쓰고, 에어본 복통 같은 데 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실제로 복통이 만약에 복통이 극심하다. 갑자기 애가 유산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복통이 온다.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럴 때는 에어 같은 게 안 듣습니다. 쑥이 국 끓여 먹는 게 그런 통증을 치료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오수유 같은 거 씁니다. 고미가 확실한 거. 그러면서도 따뜻한 거. 진정을 확실히 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옹경탕 종류, 오수유가 들어가는 그런 옹경탕 종류 쓰는 거고. 임신 중에도 쓰지. 내 임신 중에 오수유 썼던 얘기야, 복통 얘기 아마 안 해준다.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없나? 일단 내 이거부터 좀 하고. 에업은 아주 그냥, 이게 뭐 작약 이런 것도 이제 복통을 보지만 에업은 그냥 애들 이유 없이 뭐라고 해야 되나? 별로 이게 복통이 심하나? 아니요. 복통이 가면 없나? 아니요.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약 먹기도 그렇고, 약 안 먹기도 그렇고, 그런데야. 이런데 딱 에업이 있습니다. 예, 이 에업이, 그런 복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가 나올 때 보면 악교 같은 걸 좀 지혈제를 씁니다. 확실히 지혈할 때 악교 좋습니다. 소변으로 나오는 데도 이제 악교 같은 걸 쓰고, 요런 데도 악교 쓰고, 감초 같은 거 같이 씁니다. 청주를 여기 200g 넣는 거 보면 행혈을 확실히 좀 시키기 위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 없나? 제 동문 후배, 처형이에요, 처형. 제보다 1살 미친 이제 동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처형이 첫째인가, 둘째인가, 나이가 노산이었어요. 노산이래가지고,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임신 중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뭐 이제 자궁도 뭐 큰 이상이 없고. 근데 복통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발짝도 못 움직여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임신했으니까 양방에서는 줄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줬다더라. 뭐 아무튼 거기서 그냥 닌겔만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형님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러길래 야 내가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뭘 하노? 뭐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가서 하겠는데 야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침을 놓을 수가 있나? 약을 쓸 수가 있나? 그래도 형님 한번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내가 이제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이게 통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계속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었나? 계속.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는 오수유다.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를 때예요. 제가 한참 전이니까 뭐 알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거 오수유 써야 될 복통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그러면 이게 약을 제가 한 이틀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몰래 한번 먹여보세요. 뭐 방법이 없으니 안 되면 너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수유, 뭐 인삼 뭐 해가지고 약을 이제 3첩인가 4첩에서 달여서 줬어요. 그거 먹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한의원에 자기가 걸어온 거야. 이제 보약 먹으러 왔다고. 배는 이제 안 아프다고. 그럴 때 이제 복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산부 복통을 오수유가 기억에 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고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통증이 격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숙지왕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자꾸 조금만 일하다 보면 자꾸 늘어져요. 제가 풀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이건 뭐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희발이 없다고 했었고, 내가 생각해도 좀 희발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숙지왕이 좋다는 얘기는 듣고 숙지왕을 좀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먹어도 제가 이거 가지고 온갖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사인 넣어보고 백출 넣어보고 온갖 걸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 병리가 그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숙지왕을 제가 상당히 많이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숙지왕이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팔미주황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구건 구건에다가 이래 돼 있어요. 확실히 이 건조해야 됩니다. 몸의 진액 자체가 좀 건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성향이 확실히 저 같은 어떤 부드러운 성향이 아니고 좀 힘이 있는 양적인 사람이 확실히 많습니다. 소모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숙주황 들어가면 이거 완전 소화제입니다. 구수하면서 새콤한 게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된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로 뭐 약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소양인 병리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양인들 보면 독칼지황탕 무슨 지황탕 이런 게 숙지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먹고 위장장애, 만성 위장장애가 고쳐졌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를 숙지황이 써야만 효과가 있지 그런 아닌 경우에는 제가 이 오픈도 넣어봤고요. 제 약에 제일 처음에 이제 육미가 넉돈 들어가잖아요. 넉돈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오픈도 좀 내한테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못 먹겠다. 약 다 버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병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장난 옛날 분들 요 육미지향탕에다가 백출 한 돈 넣고 사인 넣고 하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다 해봤어요. 네. 그거 병리가 그런 사람인데 위에 조금 활동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저같이 부드럽고 유순한 스타일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시험 기간 직전에 자꾸 현기증이 있고 막 약간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혈어인 것 같다고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근데 빨개지거나 나누건 아닌데 간지러워서 사물탕에 그 친구가 이제 사물탕에 유진탕 합방한 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건 동의보감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먹자마자 제가 잠도 잘 못 잤는데 잠 엄청 잘 자서 가려움증도 완전 없어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틀째까지 엄청 좋았는데 제가 3일째 딱 먹는 날에 완전 체한 거예요. 완전 체한 거예요. 진짜 너무 체한 거예요. 그래서 난 급 공감된다. 난 그런 일 너무 많았다. 완전해서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성경단어가 났는데 근데 저는 제가 사상으로 굳이 따지면 제가 소양인 같기도 하고 방금 해주신 말씀을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증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두드러기라는 게 숙장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경우도 있을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경우가 저도 맞는 것 같은데 사이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지럽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이제 어지럼증 환자들을 쭉 봐온 결론으로는 젊은 분이 어지럽다. 100% 식체야. 100%. 아니 95%? 95%. 예. 그래서 이제 어지럽다고 할 때 보통은 이게 막혔느냐 안 막혔나로 집권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진탕이 딱 좋아요. 만화, 귤피 이런 게 딱 좋아. 복령 이런 게. 그리고 그때 피부가 가렵다는 거는 가렵다는 거는 일단 건조를 기본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사물탕이 일단은 좋죠. 근데 이제 이진탕과 사물탕의 약이 합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글로만 보면은 이진탕 절반, 사물탕 절반이 딱 합쳐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 약의 어떤 경중을 따지면 이진탕은 아주 가벼운 약이에요. 바나, 진피 너무너무 순한 약입니다. 바나도
우리가 실제 생약을 먹으면 목이 막 긁고 그렇지만 실제로 달에 먹어보면 순해요. 그래서 상한론에 보면 뭐 바나 많이 들어간 막 20g씩 첩당 30g씩 40g씩 막 들어갑니다. 약이 그만큼 순합니다. 먹어보면 구수하니 그래요. 근데 이제 이진탕에는 바나 2돈, 뭐 귤피 1돈, 뭐 복륜 뭐 이렇게 되거든. 요거 하고 사물탕 전부 한 1.5돈씩 4개 하고 무게의 파워가 달라. 처음에는 이진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조금 소통하는 게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게 좀 소통될 듯 하지만 점점 먹기 시작하면 이 사물탕의 그 혈의 그 육중함이 그 바나와 귤피가 못 따라가. 거기 상추 사인이 들어가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히는 거야. 그 저한테 이걸 추천해준 친구가 뭐지? 걔가 머리카락이 엄청 두껍고 진짜 밧줄 같거든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머리 이렇게 네, 근데 걔가 독립보감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백지형한 성분학이 있으면 엄청 열심히 먹어요. 근데 걔가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 뭐가 안 좋아서? 뭐 막히는 거다. 지백지형한을 먹었는데 그게 좋아서 그걸 계속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체한 막혀가지고 신으로 접속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그 밧줄이 그게 가늘어지. 나는 태생부터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 굉장히 예민하다. 그 막히는 거다. 물론 이제 그게 이게 자기는 그 먹어보면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먹겠지. 근데 나도 학생 때 그 얼굴이 붉어지는 것 때문에 온갖 약을 내가 다 먹어봤어. 근데 그때는 지금은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느낌이 와. 막힌다. 그만 먹어야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학생 때는 그건 몰라. 이게 막히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은 계속 먹게 돼. 그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약을 많이 좀 약에 대해서 알면 이게 막히는 거구나. 그 딱 느낌이 와. 실제로 내가 식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 밥 잘 들어가는데 이래 돼. 근데 여기 실은 막히는 거야. 그거를 좀 그래서 친구한테 조용히 흑룡단을 조금 저거 좀 쉬고 이거 일찍 먹고 다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흑룡단을 좀 자 건지원 시켜보면 껍질 채로 그냥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지 그 대부분 그렇다. 껍질 까서 말리는 거 껍질 까고 말리는 거 있느냐고? 많다. 그거는 많은데. 색전이라서 운전하고 시켜봤는데 껍질 제대로 된 거 잘 없지. 그냥 싹 말라. 그냥 말리면 눅진눅진하지 좀 까당까당하게 되지. 싹 말라 껍질도 되고. 그 전부 다 건조기에 말렸어. 근데 대부분 건조기에 말려. 근데 이제 껍질을 그나마 이제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내가 쓰는 거거든. 최 부장한테. 좀 보내긴 한데 잠깐 말씀 좀. 그 쉬는 김에 얘기하자. 쉬고 나서 얘기. 아니 지금 하자. 지금 쉬는 김에 이러면서 쉬는 거지. 대개가 대개. 그 행열도 하고 주열도 한다고. 제 생각은 그 두 개가 매칭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행열도 하고 주열도 하고. 이 피라는 게 우리가 상상으로는 행열을 시키면 더 튀어나올 것 같지. 근데 대부분 피는 이 행열하는 속도가 떨어질 때 출혈이 돼. 근데 이제 출혈이 될 때 황금 이런 거 쓰는 게 있어. 황금, 황련, 황백 쓰는 출혈이 있어. 그거는 확실히 이게 혈열같이 이게 막 이런 힘이 있을 때거든.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생리로 뭐 자궁으로 출혈이 된다 이런 건 전부 다 기운이 처져서 그래. 약해져서.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아마 황금, 황련 이런 걸 이제 황련악교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때 출혈 때는 그런 걸 쓰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거든.
아 근데 그냥 양방적으로 생각해도 피가 정체가 되면 굳잖아요. 정체가 되면 근데 행혈한다는 거는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굳이 그렇게 이게 이제 행혈이라고 하는 게 뭐 팽팽팽팽 돌아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처져 있는 속도를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정상 속도로 활발하게 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혈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인체라는 게 양기라는 게 결국에는 강해지면 굳건해져. 양밀내고가 된다고. 그게 이제 이 한방의 원리지. 그래서 이제 대기거지라는 말이 있잖아. 네. 대기거지. 대기거지라는 말이 기운이 확실히 도는 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처지지가 않거든. 그게 너무 과잉되게 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안 처지도록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계속 좀, 틈춘이도 지왕이 좀 안 맞을까요? 통? 환준이. 아, 환준이, 지왕. 좀 안 맞을까요? 왜? 네? 지금 못 보고 있어. 아, 지왕이, 나는 모르지, 뭐. 내가, 그래? 그, 원장님이 써준 건데 내가 뭐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썼는데 원장님이 그 코멘트 해주신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 지었어. 그냥 우리 왜? 아, 그런 건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일부러라도 물어보라고 했거든. 왜냐면,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야가 참 의지가 있네. 참 공부할 자세가, 그거를 약을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고, 일부러라도 내가 물어보라 했는데. 그래 해야, 이게 좀 호감을 받지. 지왕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 잘 썼겠지 뭐. 제가 요새 약간 스트레스성인지 약간 좀 손상이 좀 오더라고요. 가족력인지 스트레스인지 잘 모르겠지. 네, 아, 나는 가족력도 있고 나도 스트레스가 있어. 걱정이 돼가지고 나도 걱정이 돼. 그 약을 지어서 먹고 있거든요. 오, 아니 근데 우리 같이 서로 까보자.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저도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숙지왕이랑 그다음에 하수호를 동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숙지왕 하수 두 돈에 육계 한 돈 반, 부자 한 돈 이렇게 해서 감초 뭐 그러면 4-5개 이렇게 인 거야? 그냥 다 오케이. 근데 달여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막 묵진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약간 쌈박한 맛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약간 그냥 상쾌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평소에 보면 약간 이 붉은 기운도 조금 있고 하잖아. 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검사할 방법도 없고. 근데 실제로 약을 잘 쓰면 머리가 좀 난다. 아 진짜요? 난다. 이게 내가 얼마나 매일 촬영을 해보고 안 알겠네. 우리 아들 보고도, 야, 그냥 좀 난다. 찍어봐봐. 내가 이게 해서 안다. 그 실제 좀 난다. 좋으면. 아 진짜요?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또 빠지고. 그래.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처방이 니한테 안 맞을 거. 나는 확실히 양기가 약한 사람이거든. 이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봐라. 한열이라잖아. 한열. 표현이. 그래서 나는 따뜻하게 하는 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실히 좀 풀어지는 경향이 많거든. 컨디션이 확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수렴을 시켜봤는데, 뭐, 보혈하는 걸로 수렴하니까 오래 못 가. 그래서 나는 양기를 가지고 수렴만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내 같은 처방을 니는 못 먹을걸. 근데 좀 궁금한 게 예. 그 소양인 약 쓰면 그 네. 취향의 새콤한 맛은 환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맛있다. 달다고, 달다고. 어떤 분은 한 입 먹자마자 역하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하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뭐 입맛이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이 약이 안 맞을 때 내 몸에 안 맞구나 하는 거를 정말 한 입만 먹어도 이게 딱 안 맞을 때 그거는 안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역한 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100%를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딱 입에 안 맞는 거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 나중에 썩 좋은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큰 부작용은 안 나더라도 딱 드라마틱한 뭐 좋은 효과가 나기보다는 조금 뭔가 어떤 핀트가 안 맞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경우가 다 실패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좋았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머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에는 빠지는 거거든. 네? 결국에는 빠지는 거라고. 시드는 게 아니고, 네. 말라가지고 시들어지는 게 아니고, 빠져. 결론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원래 다 빠지는데 빠지는 만큼 나기 때문에 되는 정상적인 거. 그렇지. 그건 정상이지. 근데 이제 탈모가 되어서 하는 과정은 그거를 벗어난, 빠지기는 빠지는데 더 안 나서. 그거는 이제 양방적인 여기 머리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주기가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 빠져야 되는데, 나무가 그냥 여기 안 죽어야 돼.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뽑혀야 돼. 그런데 뽑혀 나가는 거야. 튼튼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약이 필요하지만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해. 그게 뭘까요? 왜 나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지만 연골모래가 좀 필요하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근데 연골모래는 뭐 오래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제 쓰더라도 잘 체크를 해야 돼. 좀 괜찮으세요? 갈아지진 않나요? 뭐 이런 거 체크를 좀 해야 돼. 자, 이제 진도 나갈까요? 풍론. 지난 시간에 90페이지. 오늘 할 부분이,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부종, 풍수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위풍부터 이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신풍. 이거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위풍지상은 다한오풍하고 식음불화하며 격색불통하며 복선만하고 실의즉 진창하고 식한즉 설하고 형수이복대니라. 위풍지상. 위가 풍기를 맞은 거예요. 다한오풍에다가 위가 이제 많이 흔들리면 음식이 안 내려갑니다. 예. 음식이 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격색불통하고, 복선만. 상한론 족보 담당. 발한 후 복창만자. 뒤에 뭐가 나오지? 후박경. 그치. 후박생강 반화감초인삼타. 후생간반인탕인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처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발한 후에 복창만자. 땀을 냈다고, 겉으로. 구멍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뿅뿅뿅뿅뿅 하고 바깥쪽으로 구멍을 활짝 열었어요. 열었는데, 에레? 복창만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복창만은 뭐라고 합니까? 배에 기체가 생긴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유통이 안 되고 딱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거는 뭡니까? 바깥쪽으로 땀을 냈는데 왜 안에 기체가 생기죠? 양기가 빠졌는데 뭐 실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양기가 약해졌다고 하면, 양기가 약해졌으면 차다 뭐 이렇게 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복창만이 배에 기체가 생겼다고. 맞아. 맞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야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맞아. 맞는데, 이제 우리의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민천쌤, 상당히 이런 환자들 많습니다. 실제로 임상이 많습니다. 그럼 반화 후박 이런 거 안 쓰겠지? 그러면 창출 같은 거 쓰겠지. 교수님, 그냥 우리 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심플하게 봅시다. 바깥을 열었는데, 안에 긴장이 되냐고. 바깥을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래 되냐고. 자연 현상에 상당히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서 전쟁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전쟁. 밀떡. 혹시 핵폭탄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핵폭탄은 터지면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게 뭐죠? 태풍. 왜? 빡 터져가지고 그 열이라든지 방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진공이 돼요. 확!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핵폭풍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건물이고 뭐고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 구름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확 모이니까, 진공이 되어서 확 모이니까 쭉 버섯 구름이 싹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아직 양기가 좀 그나마 튼튼하다 보니까 이제 발산을 딱 과하게 시키니까 갑자기 위축이 확 되는 거예요. 속이 비기 때문에 위축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가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단순히 이분들은 자 그러면 위축이 됐을 때 여기에서는 뭐 식불화 이런 얘기 하죠. 복만.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액이 좀 없는 사람이다. 조직에 진액이 없다. 그런 사람이면 위축이 탁 되면 어떨까요? 진액이 없다. 이 조직에 좀 진액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다르게 해야 돼요. 찌꺼기가 좀 있다. 찌꺼기가 좀 이렇게 표현할게. 찌꺼기가 좀 있다. 평소에 조직에 찌꺼기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갑자기 뭔가 목욕탕 가서 땀을 내고 난 다음에 뭐 안 좋더라. 아니면 뭐 굉장히 놀래고 난 다음에 뭐 안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직이 떨립니다. 왜? 약한 데다가 쥐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못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틱도 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손이 떨리는다거나 이런 게 갑자기 딱 긴장이 되니까 잘 가던 그나마 이제 가고 있던 생기가 막히니까 여기서 요동을 뜨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찌꺼기가 있고 하니까.
눈 떨리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잠깐만. 자, 풍수하려면 이러면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진창 식한즉 설하고 창거먹음 설사하고 형수이 복대라. 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내 지난번에 알코올성 간 환자 내 얘기한 적 있죠? 네 없을 때인데 여자가 31세 여자분이 계속 술을 이제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계속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어가지고 알코올성 간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토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지혈 다 됐는데 이제 완전히 간에 이게 부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대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감수를 내가 썼지. 그 복수가 자꾸 찬다고 그러는 거. 쏙 다 들어갔어요. 오늘 그 어머님이 환자를 데려오셨더라고. 환자를. 그래서, 감수 가루로 하신다. 가루로. 2g씩. 2g씩 먹고 2시간 있다가 안 넣으면 또 먹고 2시간 있다가 안 넣으면 또 먹고. 물을 자주 복용하고. 하루 3번 이렇게 하는 더 이상은 못 쓰겠더라. 나도 심장이 조그만해가지고. 감수만. 원래는 이제 식초탕에 대조를 쓰죠. 왜 대조를 쓰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진액을 손상이 많아. 대조로 더. 그렇지. 그런데 물 먹으면 안 되나? 그렇지. 맞아. 코팅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복수가 찬다고 봐요. 코팅이 맞아. 복수가 차는데, 감수를 쓰기 때문에 대조를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물이 찬다면, 여기에 찬다면 조직은 어떨까요? 여기 안에 조직이. 이미 이 기운이 이 진액이 전부 다 안으로 다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물을 빼니까 물이 부족해져서 그 대추를 넣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안에 이미 다 말라 있어. 그러니까 물을 빼면서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상한론 보면 발산제는 반드시 감초와 대추를 씁니다. 그런데 뭐 이중탕 이런데 대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안에 음수가 차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대추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조직체에 수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이미 고여 있는 거거든. 우린 조직체에 그 수분이 들어갔어야 돼. 그럴 땐 또 대추를 씁니다. 자, 봅시다. 이 진동을 이러면 안 된다. 자, 수풍지 3은 두면 다한 오풍이라 당 선풍 1일즉 병심하야 두통 불가이 출타가 내지 기 풍일즉 병소유니라. 자,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수풍이라는 거는 머리에 풍이 들었습니다. 그 증상이 두목에 다한 오풍한데 풍 1일즉 바람이 불기 하루 전이면 병이 심한데 병이 심해서 두통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이출. 그러다가 내지기 품일즉 바람이 부는 그 당일에 돼서는 즉 병이 조금 낫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풍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풍이 오면 우리 비 오기 전에 꿉꿉한 것처럼 풍이 오기 전에 아마 그런 게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제 머릿속에만 생각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루풍지 상은 혹 다한하야 상 불과 단의요 식즉 한출하고 심즉 신한 천식 오풍하며 의상유 구건 선갈 불능노산이라. 이제 루풍은 땀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혹 다한하야 항상 헛옷을 못 입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괜찮은데 예전에는 20대 때는 땀이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와이셔츠 안에 예절상 원래는 그 런닝을 안 입는 게 안 입잖아, 그지?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땀이 많이 나니까 절대 저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에 하나를 껴 입어야 됩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노? 네, 단의요. 식즉 한출. 밥 먹으면 그 스별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출이 되고, 심즉 신한. 아마 여기 한출은 머리에 이런 데 땀이 많이 나겠죠? 심즉 신한, 몸에서 땀이 나면서 천식, 처음 숨을 헐떡헐떡 합니다. 기운이 자꾸 위로 뜨고 이제 아래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기가 약하니까 오풍도 나타나고, 의상, 옷은 항상 젖어 있고, 구건, 진액이 빠지면서 허열이 있으니까 구건이 되고, 선갈, 그래서 불능노사라. 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에 쭉 연결됩니다. 이거를 뗄 수가 없어요. 재활, 유병, 신풍자는 면부 방년하고 옹해어 언하니 가자 부하. 황제가 말하기를 신풍병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빵빵하게 부으면서 옹해어 언, 말하는데 뭐가 말이 좀 쉽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오고 뭐 갇힌 것 같고 뭐 이렇게 막힌 그런 게 있는데, 가히 침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침을 놔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기백활. 자, 이제 부종이 있습니다. 부종. 시내에 와서 부종이 있는데, 기백활 허하야 불당자이니, 불당자이나 이 자하면 후 5일에 기기필진이라.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기백이 말하기를 허에서 마땅히 자침을 할 수 없으니, 마땅히 자침을 할 수 없으나 자침을 하면 5일 뒤에 그 기가 반드시 이르느니라.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재활, 기지는 하여, 그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겁니까? 기백활, 지면 필 속이 시열하며 시열종 흉배하야 상지어 두이니, 상지어 두 한줄하고 수열하며 구건 고갈하고 소변 황하며 목화종하고 복중명하며 신중 난이 행하며 월사 불례하고 번이 불능식하며 불능정언이니, 정언 즉 해라. 명활, 병명활, 풍순이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기백이 말하기를, 그게 기운이 이른다. 여기서 이제 미리 얘기하면 기운이 이른다는 거는 사기가 이른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내 기운이 허해진다. 요렇게 똑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마 풍수의 기운이 이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제일 깔끔할 거는 같아요. 그 기운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속이,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종이 생겼을 때, 신풍이 들어서 부종이 생겼을 때 침을 놓으면 기운이 손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열, 열이 된다는 것은 뭔가 아무튼 외부든 내부든, 보통 열이 되는 것은 외부의 기운이 울체됐을 때, 표에 울체됐을 때 기운이 열이 날 수가 있고, 내부에는 음혈이 조해지면 열이 납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나는데 시열, 종흉배, 가슴하고 등하고 이쪽으로 열이 후 오는 거예요. 밑에서 오든 이쪽에 열이 이래 자꾸 열감을 느낍니다. 상지어 두, 이게 머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두 한출,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서 위로는 땀이 훅 납니다. 땀이.
여러분들 그 환자분들 중에 얼굴 쪽에 땀이 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이제 그 어머님들 50대쯤 돼가지고 갱년기 때문에 얼굴에 열이 훅 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열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가지고 양기가 충만한 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이라는 게 우리 몸의 양인데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일단은 약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열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는 다른 데가 반드시 빕니다. 대부분 발이 차다든지 뭐 아랫배가 차다든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환자분이 그런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차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는 열이 몰리고 그 빈대는 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열이 훅 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면에는 시, 흉, 배 이런데 뭐 머리까지 한다 이런 걸 보면 반드시 다른 데가 차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자 중에 보면 얼굴로만 자꾸 그 갱년기가 아닌데도 뭐 밥을 먹거나 이러면 얼굴로 열이 나면서 땀이 확 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얼굴에 난다는 건 대부분 위거든요. 위에 열이 몰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열이 잘 분산되지 않고, 물론 거기에 위에 열도 봐야 되지만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열이 고르게 안 가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고 할 때 우리는 열 이면에 열이 간다면 열이 안 가는 곳에는 반드시 차지는 거구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든 열을 잘 보내야 되겠다. 그거를 머리에 생각하셔야 돼요. 위로 열라고 하니까 수열, 손에는 또 열이 납니다. 번열 같은 게 열이 나고, 구건, 이제 열이 나면서 진액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구건되고 고갈됩니다. 그러면서 소변, 황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열입니다. 이게 지금 열증이 나타나구나. 이 병리는 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목하종, 여러분들 눈 밑에 이렇게 붓는 거, 제가 이제 제 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박명수가 개그맨 박명수가 밑에 요 밑에 보니까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게 애교살이라고 하나요? 요거 빼는 제거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 봐도 이게 유달리 눈 밑에 많이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게 뭘까라고 나는 그냥 지방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뭐 그 전날 술을 많이 먹든 컨디션이 안 좋든 이 몸에 습기가 자꾸 생기니까, 특히 위장에 습기가 생기니까 눈 밑에 살 붓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위를 조금 건조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니까 이게 싹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크서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위와 관련해가지고 습기가 잘 차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습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오면 저는 반드시 위장 관계를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 나는 밥 잘 먹어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조금만 꼼꼼하게 뭐 배를 눌러보든 아니면 질문을 꼼꼼하게 하든 대부분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 눈 밑이 많이 부어 있는 환자들한테 육미 같은 눅눅한 약 써가지고 재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향사평이상 같이 좀 소화도 좀 돕고 행기도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목하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복중명이라는 건 배에 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중, 습기잖아. 뭔가 이제 안에, 겉으로는 지금 열이 막 뜨는데 안에는 이제 차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신중, 난이행, 이제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위로는 갈증이 나고 허번이 생기지만 못합니다. 월사불레라는 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케이스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심장의 열이 심포락이 포맥으로 밑으로 잘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수분이 있든 뭐 어떻게든 아니면 심열 때문에 그렇든 못 내려가면 이게 막힙니다. 이게 월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중간에 생리가 자꾸 끊긴다 이런 것들을 보면 혈허한 경우도 많지만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월살에 다시 또 여기 보면 불능, 이게 위로는 여기 다시 번을 설명하는 이유는 번이나 불능식, 번이 나면 혈조해지잖아요. 진액이 부족하면 위에 음식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에 위가 안 좋아도 음식 잘 먹고 위 열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니까 못 먹어요. 겉으로는 마치 번이 나서 열증 같지만 속에는 찬 거예요. 불능식하고 불능정은 뒤에 다 해석을 하지만 이 불능정은이 위중불화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정은 즉 해. 이게 이제 수기가 안에 습기가 있으니까 자꾸 누우면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가고 역합니다. 아하, 위로는 지금 계속 뭔가 흔들리면서 열증이 나타나지만 안에는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열하한이에요. 상열하면서도 겉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풍사입니다. 풍사. 그래서 풍수라는 그 진단명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뒤에 쭉 나옵니다만,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한의원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열증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속에는 찹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열을 해가지고 열을 치료할까요? 수를 치료할까요? 열수를 다 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병이 겉으로는 막 열도 있고 갈증도 있고 이렇게 열수를 다 봅니다. 제가 보기를 잘못했네 그냥. 열을 볼까요? 수를 볼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뭐를 좀 우선시 봐야 될까요? 수. 왜 그렇습니까? 습기가 많아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아, 습기가 많아서 열나.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생긴 게 먼저 열을 드러내는 원인 자체가 습기고 그걸 빼줘야 열이 자체적으로 내려갈 테니까 습기를 먼저 봐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훈아, 이게 방금 말씀을 이래 하셨잖아. 이 습기가 있으면 이거 한번 네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볼래? 네. 그럼 니는 뭐를 좀 치료하고? 풍열을 좀 볼래? 아니면 수를 볼래? 야, 이지선다다. 저는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좀 열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걸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좋은 게임이 되네. 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기운을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야, 다시 한번 니 꽃이 온나? 자, 니 땡겨와야지. 혹시, 가면 같은 의견이신데, 선생님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자기 의견을 한번 덧붙이실 분. 동료가 한번 네 의견을. 저는 일단 신풍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잠깐 하기 전에 내 실은 설명하셨을 때 여기서 끊을 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완벽하셨거든.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풍이 좋은 접근이다. 네, 신이라는 게 뿌리 중에 뿌리잖아요. 이게 완전 뿌리가 지금 풍이라는 걸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열이 난다는 걸 그냥 상상해봤을 때 후끈후끈 난다는 열보다는 그냥 뭔가 사람이 많이 시달리고 지쳐가지고 조금 허덕거리면서 나는 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열을 끈다기보다는 음. 그 뿌리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뿌리를 봐주면서 기운을 좀 도와주는 그런. 지금 균을 도와준다고? 막 겉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런 그게 이제 뿌리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술도 깰 겸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기운을 받아와가지고 오늘 한마디 술도 깰 겸. 적응이 안 됐을 때 해야 돼. 적응되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안에는 물이 있고, 쉽게 설명해 줄게. 안에는 물이 있고, 겉에는 막 지금 막 갈증이 나고 열이 나고 막 풍열이 떠. 그래. 그 아까 이제 술을 좀 없애자고 했는데. 그 수가 껴있어서 활동이 안 돼서 기체가 생겨서 많은 허열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끄면 오히려 열을 끄는 약을 쓰면 손이 더 차가워져서 더 담음이 생기니까 술을 먼저 없애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얼음 빙판에 불을 지피면, 이 불이, 모닥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닥불 피울 때는 그냥 활활 탄다고 하면, 이 얼음 빙판에 모닥불을 피우면, 모닥불이 화닥거린답니다, 이게. 그냥 이쁘게 그냥 화닥화닥 타는 게 아니고, 밑에 냉기가 올라오니까, 불이 화닥화닥 이렇게 파닥파닥 한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그냥 상상을 그래 하는 겁니다. 냉기가 이제 밀어 올리니까 불을 꺼줄 정도의 냉기는 아니고 냉기가 이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운이 사방팔방 다 통하면 평온합니다. 평온합니다. 이 밑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안으로 기운이 깊숙하게, 이 양기라는 게 깊숙하게 갈 데가 없이 물이 막고 있으니까 이놈이 어디로 가냐면 겉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요게 생긴 이유가 아마 이제 그 신풍에 있을 때 신풍이 있었어요. 심하진 않았는데 침을 꼭 찔른 거예요. 그 자극이 이게 기운을 뭐 여러 가지 침법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사람한테 자극을 준 거예요. 놀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조금 뭐 신풍이 있었지만 신풍이 있단 말은 네가 얘기한 대로 동영이가 얘기한 대로 신이 차고 거기에도 수분도 좀 있고 했겠지. 근데 이제 침을 찔러 놓으니까 기운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란 것처럼 안으로 밑으로 잘 내려가면 괜찮은데 안에가 차니까 제일 깊숙한 데가 차니까 반사대에서 올라오는 거 비슷하게 화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는 계속 허열이 뜨고 막 갈증 나고 하고 실은 속에는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계속 기운이 뜨니까 어때요? 찌꺼기들도 같이 뜨니까 이게 빵빵하면서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실은 둘 다 치료하는 게 맞는데 그 생긴 이유가 신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가 자꾸 여기 끼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뭐 이게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운을 돕든 뭐 하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를 쏙 없애야지 이 풍이 가라앉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율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글로는 이게 많고 저게 많고 실은 이제 임상을 해보면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거를 하는 건 있지만 핵심은 신을 진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 해야 수기도 없애고 뭐 어떻게 뭐 부자를 쓰든 뭐 감수를 쓰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문제고 수기 신풍을 봐야 됩니다. 신풍 신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뭐 이 불능 정은 뭐 이런 게 보면 위가 다 불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중간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위자는 신자는 위지간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요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이거든요. 재활 원문 기설하노라. 황제가 물어 말하기를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백활 사지소주는 기기 필허하나니
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사기가 들어오는 게 여기에서는 풍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이유가 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약하기 때문에 풍열의 증상이 병증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밑에가 든든히 신이 안전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음허자는 양필주지라. 이 음허라는 것은 음이라는 건 수렴하고 안정이 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운이 안 되니까 양피, 양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양기가 아니고 그 병적인 양증, 양증을 얘기합니다. 양증. 음허라는 거는 여기서 정기가 허한 거고 정기가 부족한 거고 양필은 사기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고로 속이 시열이 한출자고 소변 황자는 소복류열이라 불룽정언자는 위중불하야라 정언즉해 해심은 상박폐하라. 그 전부 다 수기가 전부 다 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위에도 생기고 상초, 중초, 하초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초, 상초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유 수기자는 미종이 선견어 목하야라. 수기가 있는 거는 눈 밑에 이 부종이 있으면은 수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이거 뒤에 하는데. 수자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쭉 이어지는 거라 다음 시간에 이거 한목에 요 93페이지까지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칠게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